우리 통장에서 월급이 빠져나가는 항목들 중 최근 들어 의식주보다도 더 비중이 커진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금융이라고 합니다. 소비 생활의 중요도 순위에서 2019년 금융은 옷보다도 상위를 차지했고요. 2021년에는 집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은행에 예적금을 넣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보험금 납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존의 필수 요소인 옷이나 집에 쓰는 돈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건 소비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칫하다간 금융 호객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들은 엄연한 금융 상품입니다. 우리는 금융 소비자고요. 물건 살 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서 할인, 적립, 최저가 다 챙기면서 금융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 말만 듣고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주식 투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큰 돈을 몰빵하진 않으셨나요? 그러면서도 나 재테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훌륭한 금융 호객님이십니다. 금융상품은 내 돈의 안전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 지방은행들의 뱅크런이나 파산 사태 같은 극단적인 위험이 아니더라도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몇 개씩이나 가입해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해도 예금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의 자산은 녹아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불려나가려면 경제 기초 체력, 특히 금융 이해력이 필수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금융은 크게 은행, 금융투자, 즉 증권, 그리고 보험까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개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금융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호구인 채로 남아있도록 쓸데없이 어렵게 보이는 진입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뱅크런 말이 나왔던 김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금융위기의 신호탄처럼 여겨지는 뱅크런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19세기에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은행은 오버핸드 건이라고 하는 은행이었는데요. 이 은행이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규모가 커지니까 욕심도 따라서 커졌었나 봐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철도 산업과 해외 투자 등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장기 투자들에 은행이 가진 자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가진 자금이라는 건 곧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이죠. 투자로 수익이 났더라면 모두가 행복했겠지만 안타깝게도 때마침 유럽의 경기 침체가 닥쳤습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와서 예금으로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은행은 돌려줘야 될 돈 총 500만 파운드 중에서 100만 파운드 정도밖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즉 유동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때는 예금자 보호법도 제대로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오버핸드 건의는 결국 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당시의 언론 더 타임스지에 따르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로 도시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형 은행이 파산해버리고 나니까 그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던 다른 은행, 어음으로 돈을 받아야 할 업자 등 고객들까지 줄줄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국가 전체로 위험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이거 은행 하나 망하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영란은행은 오버핸드 건의의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은행과 어음업자 등에게 긴급 자금으로 400만 파운드 가량을 수혈하면서 패닉에 빠진 시장을 가까스로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듣고 보니 여러분 꽤나 익숙한 스토리죠.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뱅크런 사태와 파산이 떠오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 앞까지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뱅크런이 시작되고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은행이 파산해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이처럼
매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탐욕과 불안이라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간의 심리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에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다는 거죠. 미국 정부와 연준, JP모건까지 나서서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는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토록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뱅크런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다행히 치명적인 위험으로 번지기 전에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또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퍼진 가짜뉴스가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뱅크런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AI가 만든 합성 사진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 인간 사회는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역사 속에서 탐욕과 불안에 휘둘리는 호구가 될지 아니면 위기를 통해 배우고 그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만약에 경제와 금융 이론에 빠삭한 사람들만 돈을 번다면 부자인 사람들은 전부 경제 전문가들이거나 금융업계 종사자들 뿐이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조차 투자에 폭망했었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을 안다는 건 어려운 금융 용어들, 공식들을 줄줄이 외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융 이해력이라는 건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 돈의 흐름의 원리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잘 안다고 돈을 잘 벌고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제와 사람을 함께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와 바보짓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 온 것이 우리 인간 사회니까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삶을 개선시킬 방향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이에게는 더 나은 미래 또한 기대할 수가 없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읽기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금융연수원 김종승 교수가 쓴 하룻밤에 다 읽는 경제 에스프레소 금융편입니다. 29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세 축을 이루는 은행, 증권, 보험의 탄생과 발전 과정, 각각이 가진 고유한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뱅크런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경제학자는 어쩌다가 투자에 폭망하게 됐는지, 미술 작품은 왜 부자들이 유독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 된 건지, 가족 같은 반려견, 반려묘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초보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속의 금융 개념을 녹여서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 금융 문맹, 금융 호갱을 탈출해서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되고 싶은 분, 나아가 금융 교양인이 되고 싶은 분. 두 번째, 숫자 울렁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 어려운 숫자 대신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게 금융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분. 세 번째로는 돈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께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그거 바로 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하룻밤에 다 읽는 경제 에스프레소 금융편을 꼭 읽고 싶은 이유를 6월 20일 화요일 자정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5분을 선발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제세켓 홈메이드 머니. 금융 문맹이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요즘 연일 경제신문에 오르고 있죠. 때문에 경제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조기 교육 과정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게임이나 금융 뮤지컬과 같은 경제 금융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금융 교육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금융에 눈을 뜨는데 이미 학교 다 졸업한 우리 어른이들은 어떡하나요? 아쉽지만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요. 엄마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내 힘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른이를 위한 경제 기초 다지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좋은 책과 공부 방법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